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라이브 스트리밍 대신 사전 편집된 영상입니다. 특정 소식 확인은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까지 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일부는 항공 소식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해 38명이 숨졌습니다. 항공기 사고 발생 원인을 예비 조사한 결과 러시아 대공 미사일이나 그 파편에 맞아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주 수소버스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운전기사와 직원 등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은 전부터 고장 코드가 표시되고 있었는데 차량 스택 문제를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사가 불법 리베이트에 이어 자금 대출까지 해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영 사정이 어려운 한 중소 운수사에게 수십억 원을 대출해주고 한 운수사 인수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정비와 관련한 문제로 SRT 고속열차의 주말 공급 좌석수가 12,000석 조금 넘게 줄었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지로 가는 복합열차편을 줄이고 기점역에서 종점역까지 2개 편석을 묶어서 운행하는 중년 열차 편수도 감축했습니다. 승객 과밀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 위한 청주 시내버스의 2층 버스 도입이 제동에 걸렸습니다. 청주시 의회 상임위는 2층 버스 도입을 반대하면서 관련 예산 약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4년에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의 재수색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해양탐사 업체가 말레이시아 정부에 서호주 연안 15,000제곱킬로미터 해역을 수색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민영제로 운영할 M버스 3개 노선이 신설됩니다.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오가는 M버스 2개 노선과 경남, 거제, 부산 간의 M버스 1개 노선이 새 노선으로 선정됐습니다. 함양 울산 고속도로에 창녕에서 밀양까지 구간이 28일 오전 10시부로 개통합니다. 기존 국도로 운행에 소요시간 63분이었던 것을 17분까지 줄입니다. 오는 1월 1일에는 동대구 순천 노선의 담당 운수사가 한일고속에서 경전고속으로 변경되며 운행횟수는 종전 2, 3회에서 1, 2회로 조정됩니다. 같은 날에는 서울 호남 구례 동광양 간 운행하는 차량편이 신설되며 하루 2차례 운행할 예정입니다. 1월 2일부터는 광주 김해공항 간 오가는 차량편이 신설되며 김해공항 방향 3차례, 광주 방향 2차례 운행합니다. 1월 20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마산 창원과 부산 노포, 해운대, 동대구로 가는 버스 노선에 프리미엄 버스가 정식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운행 시간이나 요금 등은 예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말쯤으로 예정되어 있는 설 연휴 특송기간에 맞춰 고속시외버스와 기차편 특별 예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버스편은 12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기차편은 일반인 기준 각 노선별로 1월 8일과 9일에만 특별 예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성탄절 당일 카자흐스탄 아크타우 인근에서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해 총 67명 중 38명이 숨졌습니다. 항공기는 2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출발해 러시아 그로즈니로 향하던 도중 갑자기 항로를 변경해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건너간 뒤 아크타우 인근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해당 여객기가 러시아 대공 미사일 또는 그 파편에 맞았다는 예비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으며, 러시아가 여객기를 자국 영공에서 우회시키고 GPS를 교란했고 여객기가 그로즈니에 접근하는 도중 러시아 방공 시스템 판치르 S1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 격추를 시도했다면서 러시아가 민간 항공기에 대한 영공 폐쇄를 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여전히 큰 의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항공기 앞부분 절반은 파괴됐지만 꼬리 쪽은 거의 온전했는데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맞아 생긴 듯한 충돌 자국과 작은 구멍들이 보여 초기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야드로프 러시아 연방항공교통국장은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이 이 지역에서 민간 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을 하고 있었고,
그로즈니 공항에 짙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 당 여객기가 2차례 착륙을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고 다른 공항으로 갈 것을 제안받았으나 악타우로 향했다가 새떼와 부딪혀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사는 그로즈니를 포함해 러시아 남부 지역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다른 도시들은 계속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일 수소 충전소에서 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3일 오전 11시 11분경 충주 목행동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버스 후면부가 폭발해 버스 기사와 충전소 직원 등이 다쳤습니다. 버스가 수소 충전을 마치고 충전기를 분리한 뒤 시동을 건 지 약 10초 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버스는 2022년 8월에 출고됐으나 지난 21일부터 고장 코드 F가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스택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전등되는 것으로 안내받았다며 버스 업체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충주시 관계자는 수소버스 운행을 모두 중단하고 대체 차량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의 회동동 충전소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119가 출동했고 약 50분 만에 불길이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파손된 밸브에서 새어나온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성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사가 구매 운수사 측에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금 대출도 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입사 A사는 한 대형 운수사에게는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중국산 차량 구매를 유도했으며 구매 대가로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해주거나 고급 수입차를 리스로 제공해 주었고 운수사의 대표가 자녀 명의로 자회사를 만들고 전기버스 충전 사업을 병행하면 수입사들이 충전시설을 설치해주기도 했습니다. A사 리베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운수사가 대여섯 곳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기준 중국산 전기버스 신규 등록 비율이 54.1%에 달했습니다. 경영사정이 어려운 중소운수사에게는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A사는 경기도 소재 B사에게 2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사는 운전 자금 명목으로 23억 원과 운영 자금 등을 이유로 3억 5,45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수입사는 아예 청주시에 C사를 사들이기도 했는데 지난해 C사가 A사로부터 매입한 유형 자산만 31억 원이 넘고 주고받은 돈은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버스 보급을 늘리기 위해 대출을 해주거나 업체를 인수했다면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해당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고 혜택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철도 기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와 리옹 간 있는 고속철도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철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철도 운영사 SNCF는 기관사가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열차에 승객 약 400명이 탑승했는데 기관사의 운행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안전장치가 인식하고 비상 절차를 통해 열차를 멈춰 세워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고속열차 10대가 5시간 정도 지연되었으며 숨진 기관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작업자 2명이 구로역에서 작업 차량과 부딪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문희 코레일 사장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유족으로부터 접수해 입건했다고 밝혔으며 법인인 코레일도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유족 측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피고소인들은 유사 사고를 몇 해 동안 반복적으로 일으켜왔고 사고로 직원이 숨졌는데도 회사는 당시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철도 노조도 10월 7일에 같은 혐의로 코레일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오전 2시 20분쯤 1호선 구로역의 선로에서 선로 점검 차량과 작업 차량이 부딪히면서 당시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당일 전차선 점검 및 보수 작업 중이던 모터카 상부 작업대가 인근 선로를 지나던 다른 선로 점검차와 부딪혔습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작업 차량이 다른 선로를 침범하는 구조를 코레일이 전혀 몰랐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의 승차권 할인율과 관련해 기만적 표시 광고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코레일은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 광고하는 과정에서 할인 상품을 광고하면서 홈페이지에 30% 할인, 20% 할인과 같이 특정 할인율만큼 할인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 광고했습니다. 특실과 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실제로는 전체 가격이 아닌 운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특실이나 우등실 가격은 운임과 운임의 40% 수준인 요금으로 구성되고 KTX 일반실은 운임 100%로 구성됩니다. 공정위는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요구한 근무체계 4조 2교대를 국토교통부가 승인했습니다. 다만 정원이 부족한 사업소에 인원을 충원한 뒤 실시하며 인원이 부족한 사업소는 40여 곳, 인원은 11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4조 2교대 승인 소속은 총 542개 소속 중 499개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51개 소속은 내년에 절차를 진행합니다. 앞서 2018년 6월에 근무 체계를 4조 2교대로 개편하기로 하고 2020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2022년에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이 발생하고 정부가 특별 감사를 실시하면서 근무 형태를 3조 2교대로 원복했습니다. 지난 27일 금요일부터 SRT 고속열차의 주말 운행 좌석 수가 12,000석 조금 넘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SR, 코레일 등에 따르면 금에서 일요일에 공급되는 SRT 좌석이 총 12,300석 감소합니다. 본래 주중 23개 편성, 주말 28개 편성을 운영해왔으나 27일부터 주말 운영 방식을 서로 다른 목적지로 가는 복합열차 대신 한 개의 목적지로 가는 단편성 열차로만 운행하는 스케줄로 일부 변경했고 중년 열차편도 대폭 줄여 경부선 38회 호남선 3회에서 경부선 13회 호남선 1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차량 정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SRT 열차의 정비는 코레일이 맡고 있는데 코레일의 고속차량처장은 SRT 고장이 지난해보다 20-30% 더 늘었다며 안전을 위해 정비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영사 SR은 지난해 운행 노선 확대를 위해 코레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SRT 운행 역시 고속차량 설계 규격 기대 수명 이내에서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SR은 수년 전부터 차량 추가 발주를 추진했으나 여러 절차로 신규 SRT 열차 14개 편성을 지난해 4월이 되어서야 발주했고 수주를 담당한 현대로템에서 15년간 차량 정비도 맡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SRT의 정비는 코레일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차량 제작사에서 직접 정비 책임을 지는 방안도 허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철도계 관계자는 SR로선 그동안 코레일의 정비 수준이나 기간 등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며 추가 차량 발주 때 정비까지 일괄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선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으나 이행률은 절반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법률들이 개정됐으나 실제 현장의 변화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했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저상버스 의무 도입 이행 비율은 52.9%였습니다. 박 대표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통해 교체가 필요한 5,597대 중 실제로 저상버스로 도입된 차량은 2,909대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국 기준 32.8%인데 서울은 65.5%, 인천이나 울산, 경북, 전남, 충남, 제주와 같은 곳은 10%대로 나타났습니다.
또 박 대표는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 교통수단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전국 특별 교통수단 차량 한 대당 평균 기사 수는 1.08명인데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차량 한 대 하루 운행 시간은 8시간 미만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휠체어 이용자의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이 최대 2시간 38분으로 긴 점을 고려할 때 기사 수를 추가 고용해 이러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시외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용자와 사업자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 이용자 입장에서 실시간 예매가 불가능하고 비장애인 입장에서 목적지 도착 시간이 지연됐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운행 시간이 증가하고 KTX 승용차 대비 경쟁력이 줄고 기존 좌석 재고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는 점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좌석 제거에 대한 손실 보전과 운수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운수사 측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 직행 좌석버스 1137번에 대한 개편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심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면서 웅상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축소됐습니다. 양산 푸른교통은 울산의 버스 노선 개편으로 자사의 2100번과 2300번 노선의 승객이 줄어드는 등 손실이 큰 이유로 개편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울산시는 1137번 소속 10대 가운데 3대만 변경 노선으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노포역에서 웅상 4개동, 울산 무거동, 태화강 역간을 운행하는 1137번의 웅상 구간을 국도 7호선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려 했으나 양산시와 웅상 주민들의 강력 반발로 3대만 하는 것으로 변경 적용키로 했으나 웅상발전협의회 등에서 수정안을 거부하고 전면 철회를 요구했으며 양산시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다투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산 노포 울산 간 시외버스가 휴업에 들어간 이후 1137번 버스를 방어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쳐 개편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가 승객 과밀 시내버스 노선에 2층 버스 한 대를 시범 도입하려 했다가 시의회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 약 5억 원이 삭감되면서 제동에 걸렸습니다. 기존 입석형 버스 좌석 24개에서 70개까지 늘어나고 버스 한 대 사면 9년 정도 운행할 수 있어 증차 없이 기사 인건비를 매년 3억 원씩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의회 상임위에서 반대하면서 제동에 걸렸는데 표면적으로는 버스가 가로수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냈지만 택시업계 경영난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1차 추경을 통해 2층 버스 도입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지난 23일에 열렸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에 총 사업비 441억 원을 투입하고 대지면적 15,00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3,700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되며 현재 운영 중인 정류소는 리모델링합니다. 2010년부터 추진된 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은 민간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4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고 2020년 주거 복합 형태의 공영 개발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지속적인 여객 수요 감소와 주택 경기 하락 등 변화를 고려해 지난해 2월 여객시설 중심의 공영터미널 건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터미널과 연계 가능한 컨벤션 등 복합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17,000제곱미터 규모의 지원시설 용지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7,000제곱미터 규모의 공공청사 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4년 인도양 인근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보잉 777 기종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재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안토니 록 교통부 장관은 미국 해양탐사업체 오션 인피니티가 제안한 재수색을 지난주에 승인했다고 밝혔으며
오션 인피니티는 18개월간 서호주 연안 15,000제곱킬로미터 해역을 수색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은 2014년 3월 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 호주와 공조해 3년에 걸쳐 호주 서쪽 인도양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큰 성과 없이 2017년 1월에 수색 종료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항공으로 인도된 에어버스 새 여객기가 기술적인 문제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뉴스트레이트 타임스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항공 CEO는 쿠알라룸푸르 멜버른 간 노선에 투입해 운항한 에어버스 A330 네오기에 문제가 발생했고 새 항공기의 기술적 결함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CEO는 생산 인도 과정에서 발생한 3가지 기술적 문제가 발견됐으며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에어버스 기종 첫 운항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열었고 20일에 쿠알라룸푸르로 돌아왔으나 정비를 위해 운항을 멈춘 뒤 다음날 멜버른행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에어버스 측은 결함이 있는 부품이 발견되어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에 도입된 새 항공기는 2022년에 새로 도입하기로 계약한 뒤 첫 번째로 도입된 여객기입니다. 지난 1월 2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사고는 관제사 지시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당시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일본 항공 여객기와 이륙하려던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활주로에 함께 진입하면서 충돌했고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6명 중 5명이 숨졌습니다. 보고서에서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기장과 부기장은 관제사로부터 넘버1 활주로 앞에 정지 위치까지 주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복창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넘버1은 이륙 순서가 첫 번째라는 의미인데 보안청 소속 항공기는 대기하지 않고 그대로 활주로로 진입했습니다. 기장은 넘버1이라는 말을 이륙 허가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돌하기 15초 전 공항터미널 담당 관제사가 활주로에 보안청 항공기가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활주로 담당 관제사에 연락했지만 활주로 관제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일본 항공기에 대착륙 등의 지시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민영제로 운영할 M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과 경상남도에서 총 6개 노선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인천 이편한 세상 영정 하늘도시 서울 매연시민의 숲간과 인천 송도 609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강남역간과 같은 수도권 2개 노선이 선정됐고 지방권은 거제 상문동 3호 르네상스 부산역간 노선이 선정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중부터 운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번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창녕에서 밀양까지 구간이 28일 오전 10시부터 공식 개통으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창녕 장마면에서부터 밀양 산해면까지 왕복 4차로로 구성되는 이 구간은 국도 24호선을 통한 기존 주행시간 63분에서 17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듭니다. 창녕에서 창녕 분기점을 통해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만나고 서밀양 IC와 밀양 영남로 휴게소가 신설됩니다. 아울러 함양에서 창녕까지 구간은 2026년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개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하남시 남양주시 간의 광역철도 사업의 기본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조 8,240억 원을 투입해 2031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고덕 강일지구와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 2지구, 진접 2지구를 연결하며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B 4호선 등과 환승 가능합니다.
그 밖에 단신입니다. 경북 상주 시내버스는 오는 1월 1일부터 단일 요금제가 시행됩니다. 좌석버스 요금이 성인 기준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되면서 버스 종류와 무관하게 요금은 동일하게 조정되며 추후 무료 승차 지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인천 도쿠시마 간 노선에 취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화, 목, 토요일 오전 10시 40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12시 15분에 도쿠시마 아와 오도리 공항에 도착하고 복편은 도쿠시마에서 오후 1시 5분에 출발해 인천공항에 오후 2시 50분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소식들 정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